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경찰이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곳곳에 찍힌 CCTV와 숨진 여대생을 태운 택시기사의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의 검거 과정 한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4시 20분쯤 용의자 조 씨의 납치 살해 행각은 택시를 타면서부터 CCTV에 찍혔습니다. 16분 뒤 조 씨는 대구 북구의 한 모텔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대생 A 씨를 모텔 2층으로 끌고 갔지만 방이 없어 성폭행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남자가 방 하나 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래 문을 쓰니까 남자가 앞에 있으니까 여자도 보니까 요 옆에 벽에 이렇게 서가 있더라고요. 조 씨의 이 같은 행각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여대생을 태운 택시 운전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의 진술을 토대로 오늘 새벽 2시쯤 대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조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택시기사 진술을 듣고 또 진술에 부합하는 상격동 CCTV 자료 그에 따라서 우리 또 현 클럽 골목에 형사들 저는 급파해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조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정적인 CCTV 화면과 택시 운전사의 진술이 이번 검거에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택시를 따라가 애인 행세를 하며 택시 운전사를 안심시킨 뒤 이 같은 잔인한 짓을 벌였지만 조 씨의 행각은 일주일 만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버렸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여름 전력 대란이 예고되자 구미공단 기업들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생산 피해가 불가피해 전력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미에서 TV 부품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병환 사장. 요즘 전력 사정이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자 덜컥 겁부터 납니다. 2년 전에도 예고 없는 정전으로 반나절이나 생산 라인이 중단돼 수천만 원의 손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산업 자체가 전기가 생명인데 전기가 전체적으로 끊어지면 산업 자체가 완전히 다 스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2,000kW의 전력을 사용하는 구미 사업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력 수급 상황에 따른 단계별 분야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전이 됐을 적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산 현장 유지지 생산 활동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구미에서는 2년 전에 국가 전력 시스템이 마비되는 블랙아웃 현상을 막기 위해 강제 순환 정전이 실시됐습니다. 당시 구미 국가산업단지 1,200여 개 업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전력 상황이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예, 올 여름철은 전력 수급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2기가 불시에 정지함으로써 전력 수급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애나 약세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올여름 전력 대란마저 현실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7번의 봄을 기다려 피어나는 소백산 철쭉이 만개했습니다. 이 소백산 전체가 연분홍 철쭉으로 물들었고 때맞춰 철쭉제도 열렸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철쭉은 로열 아젤레아종, 말 그대로 철쭉의 황제입니다. 보통 철쭉과 DNA부터 다른 소백산 철쭉은 7번의 봄을 기다려 꽃을 피웁니다. 화색은 다만 선명하고 깔끔한 연분홍, 희미하지도 난하지도 않고 일체의 군더더기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백산 철쭉에는 페이소스가 있습니다. 마치 제정 러시아 마지막 황제의 죽음처럼. 철쭉이 이렇게 만개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환상적이고요. 환상이에요. 군락지에서 이렇게 많이 피어있는 걸 볼 수 있는 데는 드무니까 너무 좋네요. 아주. 철쭉 만개 망나사방. 소백은 그야말로 철쭉의 나라입니다. 7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피어난 꽃이지만
생명은 길어야 7일. 백일홍 말고는 열을 가는 꽃은 없습니다. 철쭉의 향연은 이번 주말이 절정입니다.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더 철쭉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백산 산행을 하시면서 소백산 철쭉의 은은한 멋을 느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때맞춰 소백산 철쭉제도 열렸습니다. 1800년 전 신라때 길이 열린 중령엔 긴 세월 수많은 사연이 묻혔고 삼국의 부애들은 오늘 다시 사연을 보탰습니다. 내일은 소백산에서 등반대회도 열립니다. 연화봉 천문대에서는 계사년의 마지막 봄 또는 여름을 알리는 철쭉엽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시 결산검사위원회는 결산 심사를 끝내고 대구시에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촉구했고 각종 보조사업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할 것과 고용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산정 기준을 개선해 실질적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대구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설 사업으로 집행되고 남은 예산을 인위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시정해줄 것과 학교 급식비 예산이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많다며 유연한 급식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제3회 의병의 날을 맞아 청송군 항일의병 기념공원에서 의병의 날 기념식을 갖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의병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기념식 뒤에는 의병 선열 2,033명의 위패가 봉안돼 있는 충의사에서 헌화, 분향을 하며 의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의병의 날은 곽재우 장군이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호국 보훈의 달 첫째 날인 6월 1일로 정해졌고 지난 2011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 출신의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제8회 상화문학제가 오늘 오전 상화 100일작을 시작으로 상화 신앙송 대회와 상화 유적 답사 등의 행사가 내일까지 수성문 일대에서 열립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는 수성문 수변무대에서 지역 문인과 문화예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화 문학의 밤 개막식이 열렸고 신앙송과 현대무용, 가야금 3중주 등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따르면 서울 서문여자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지난달 스승의 날에 위안부 할머니 역사관 건립을 위한 한마음 걷기 대회를 열면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또 교내 일본군 위안부 관련자료 전시회에서 성금 모금을 진행해 총 590여만 원의 성금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써달라며 시민단체에 전달해왔습니다. 구미시는 오늘부터 택시 요금을 경상북도의 기존 조정 인상률을 반영해 시행합니다. 기본 운임은 2km까지 종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운임은 145m당 100원을 139m당 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운임은 35초당 100원을 33초당 100원으로 조정했고 복합요금 할증과 심야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오늘 포항시 북부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월포와 화진 등 포항 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29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경주와 영덕, 울진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 달 중순에 개장할 예정이며 오는 8월 25일에 모두 폐장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개장 기간 동안 해변 비치사커 대회와 오징어 맨손 잡기,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게 어기가 끝남에 따라 이 도내 대게 조업 어업인과 대구 경북 주요 시장의 어류 판매상들에게 홍보물 2만 부를 나눠주고 불법으로 잡은 대게를 소지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불법 포획과 금어기 조업의 여파로 경북 동해안 대게 생산량은 지난 2007년 4,100여 톤에서 지난해에는 1,500여 톤으로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